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풀이 들어갔으니까 뭐 가능하면 이제 파트마다 마무리를 짓죠. 12페이지 오늘 총칙 파트는 두 문제 나오잖아요. 용어하고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는 3번하고 4번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 일단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딱 끊을 줄 알죠? 공인중개사법은 자 3번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하나 컷. 그리고 그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둘.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컷.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죠? 거기까지가 딱 포인트. 딱 정리했죠? 예.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법이다. 맞죠? 기본법이고 사람 장소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이번에 민법과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민법과 상법이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이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 놓고는 4번에 뭐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법 혹은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런 가보다 자, 보시고 갑니다. 자, 페이지 14페이지. 일단은 뭐 지금 1번하고 2번의 지문이 정지 해봐요. 밑에 건가? 예, 그건 같은데. 네, 됐습니다. 자, 용어는 지금 기억할 게 몇 개 있었죠? 6개 있죠? 딱 정확하게. 더 이제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중개라고 했을 때, 자, 일단 공인중개사하고 기업공인중개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죠? 이 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만 사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이 법에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게 개공의 정의입니다. 대신에 이것들은 취득했거나 등록했을 뿐이지 중개업 있죠. 중개업을 영위한다. 중개업 영위와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업에 종사한다 할 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공 등이죠. 등이 꼴 고용인입니다. 등은 다시 소공과 중개보조원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소공과 중개보조원 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 아셨죠? 그리고 개공 등 해가지고는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이걸 두 개를 묶으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개 업무 수행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얘기해봐요.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게 중개 업무 수행이다.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공이 안 되는 게 있죠. 뭐 교부 보존. 그리고 소공 딱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건 자격 정지. 중개 보존 그러면 행정처분 X, 과태료 X. 아셨죠? 까지.
그 다음에 중개라는 개념이 사실 이건 중개상물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중개는 자 보세요. 중개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퀄 소개한다 그랬죠? 누가 할까 이거? 개공은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가능하다. 요게 포인트죠. 일반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그죠? 중개라는 말 앞에 아무 말이 없죠.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는 주관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으로.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랬죠. 그리고 중개에 관련된 핵심적인 판례 두 개만 해봐요. 판례. 횡령, 전세금 편취. 그죠? 이게 횡령, 이게 중개 행위의 가장 대표적 경우예요. 그래서 중개다 했을 때 일단 주관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거 하고요. 그러면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죠? 법률 행위를.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상에서 법률 행위다 할 때 이건 계약이잖아요.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약이 매매, 우리는 계약은 세 개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도? 권리도.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에다가 그 밖에 권리도 대상이 된다. 그럼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즉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고 할 때는 일단 물건 되죠. 물건. 그러니까 완전 물건인 소유권부터 제한 물건인 용익 물건 등 아셨죠? 그런데 담보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 그럴 때 담보 물건 그러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다 포함되니까 그중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저당권. 근데 유치권은 동산, 저당, 부동산 다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저당, 유치권이라 할 때 이건 법정 권리에서 그럼 물건만 되느냐 그럼 뭐도 채권돼 돼요.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 있죠. 등기된다는 말은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공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 채권만이 아니라 법정 권리도 될까요?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죠. 법정 권리 일부의 몇 개? 세 개. 유치권 성립은 안 되고, 그러니까 건물에 성립한 유치권은 돼 안 돼? 건물에 성립한 유치권 되지. 이미 성립했다니까. 그래서 유치권의 이전,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의 이전. 다른 말로 등기된 법정지상권,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도 돼야 안 돼요? 법정저당권의 이전까지. 이렇게 그러면 법률행위다. 저 계약일을 할 때는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OX. X 그죠? 매매를 알선하는 게 중개죠. 매매를 알선하는 걸 중개라는데 매매를 알선하면 다 중개냐? 그렇진 않죠. 뭐에 대한 매매?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러면 여기 보면 법으로 정해놨죠. 법으로 정해졌다. 어디에서? 법률입니까? 법령입니까? 법령에 정하는 5가지. 법률로 정한 게 몇 개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그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임모,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까지. 이게 중개입니다. 중개. 딱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되고. 근데 중개가 나오면 중개업도 나오죠.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 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이란 영리, 비영리, 영리. 특정인, 불특정 다수. 그럼 특정물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특정인, 특정물. 특정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물이 되면 그러면 상관없죠. 대상자를 따지는 거지 대상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이래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뭐다? 중개업이다. 이거 등록했어 안 했어? 상관이 없다 그래야지. 예. 등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은 성립할까요? 하죠. 그럼 무상중개업은? 안 되죠.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 없이 그러면요. 아니죠. 의뢰를 받고 그리고 법정 중개사무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사무를 5가지를 대상으로 해야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되고 공개사 법을 정하고 법정 보수에 제한을 받아요. 법정 중개사무물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죠. 논할 필요가 없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게 중개 관련된 용어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이제 뭐 중개사무를 갈 건데, 중개사무물도 여기서 안 벗어나요. 이거요. 중개사무물이. 냐, 아니냐. 세부적인 내용이야 뭐 하는 거지만. 자, 가볼까요, 그러면? 2번 문제 보십시오. 1번과 2번은 지문이 다 비슷해요. 2번 보십시오. 자, 중개를 하면 갑니다. 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컷 맞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컷 거래입니다. 주고 받는 거지요.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이거는 무상이죠. 지금 딱 우리가 중개행위 대상이 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이해하겠죠?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계약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3개. 그 밖에 뿐만 아니라 뭐도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 틀렸고 2번 갑니다. 자, 2군데만 체크하면 되죠. 이 법하고 어디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컷하시고 취득의 동그라미. 그러면 공인중개사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이건 그냥 무등록자 되겠죠. 세 번째, 중개업이라면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의뢰. 중개업인데 뭐가 없어요. 보수를 받고.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서 맞죠? 맞아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개공의 임원사원 포함 제외 포함했습니다. 포함했어.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까지 맞고 그죠? 포함했어라는데 이건 제외되어 있으니까요. 넘어가고 자 3번 문제 보십시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지만 맞죠? 중개는 유무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맞죠?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랍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는 무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가 해도 그러면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맞죠?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등록자 딱 그러면 기억나시는군요. 3가지. 무등록자 그러면 무조건 일단 무 딱 나오면 3대 3이죠.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직업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등록자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이거 눈에 다 보이시죠? 딱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 동그라미. 중개업이 다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예, 보수를 받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의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러면 틀렸죠? 근데 만일에 앞에 그 5번 지문 앞에다가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고 라는 말이 딱 넣으면 어때요? 맞죠?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고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도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죠? 예, 그거 구분하시고. 자, 갑니다. 우리가 중개업이다 그럴 때 제가 판례를 대표적으로 3개를 말씀드리거든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라고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이다 그랬어요.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줄을 다 긋고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라고 하면 결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죠. 두 번째,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2번, 자, 네 군데 한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딱 걷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중개 대상에는 저당권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까지는 맞아요. 그죠? 근데 중개다 할 때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무상 중개 시에도 확인 설명 의무 배상 책임을 지죠. 까지. 네 번째, 공인중개사법 2조 용어정의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그렇진 않죠. 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다 가능하죠. 또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 포함됩니다. 예,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해서.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크다시고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언제까지? 고용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리고 고용신고할 때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 받을까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됐죠? 일단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5번에 그 1번 지문 한번 봐봐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금전 소비대차. 아까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금전 소비대차 돈 있죠, 돈.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중개가 돼, 안 돼? 안 돼요. 중개 대상물은 봐봐요.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범위에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자 분양 대행의 줄을 딱 꺼보세요. 분양 대행의 대상은 뭐가 라야 되죠? 상가 주택이라야 되고 이거 중개업입니까? 분양 대행업입니까?
이건 분양 대행업이죠. 2번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B는 컷. 주변 사람들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 알선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중개업 맞죠?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세 번째는 뭘까요?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이건 그냥 한번 중개한 거죠. 상관이 없고. 네 번째, 개공은 E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을 하였다. 컨설팅 맞죠?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을 컨설팅 업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 약속 요구한 것만으로는 아니랬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중개업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잘 보세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개 의뢰인의 중개 알선을 위한 행위 이 관계 없어요. 예.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된다. 맞죠? 판례상 우리는 개공을 상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 보수를 했죠.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에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쌍방 중개, 일방 중개 그러죠. 중개 그러면 다 합니다. 모두 다. 뭐 빼고 상사 중개를 제외한 모든 중개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중개 방식이 허용되느냐 그럴 때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 중개 외 모든 중개가 허용된다. 이렇게요. 상사 중개 외 모든 중개가 허용된다. 뭐만 안 된다고? 상사 중개만 안 해요. 그거 빼고 다 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방 중개, 쌍방 중개, 그다음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그다음에 국내 중개, 국제 중개, 사중개, 공인 중개 아셨죠? 모든 중개 방식이 허용됩니다. 근데 뭐는 아니라고? 상사 중개는 아니에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 중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 행위에 해당된다. 맞아요. 이건 당사자로서 행위죠. 직접 거래.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뭐다? 사실행위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뭐 8번, 9번, 10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매매교환 임대차부터 해가지고 딱 정리만 하시면 돼요. 됐죠? 용어 나오면 이제 다 맞추겠어요? 뭐 틀릴 거 없잖아요. 지금 칠판에 딱 보신 저거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지금 용어에 관한 내용은 딱 저거 이상 없습니다. 그 이제 주로 나오는 게 판례상 이제 언급되면 중개냐예요. 중개냐 아니냐가 원래 그 자체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뭐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중개행위다 아니다의 판단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고 대표적 경우에 판례가 뭐였죠? 아까 횡령하고
전세금 편취 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개행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중개행위로 본다 안 본다. 그리고 중개행위를 안 보는 대표적 경우가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거 기억나십니까?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라고 놓으면 이거 중개행위예요? 아니면 그래 당사자로서 행위예요? 그래 당사자로서 행위. 아셨죠? 예. 그런 게 있었나? 곤란한데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내용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또 이제 우리 잘 안 나오는 게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 거 아시죠? 무등록자한테 이 중개 의뢰인이 무등록자한테 의뢰했거나 불법적인 금지 있잖아요. 금지되는 행위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한 개공은 처벌받죠. 그럼 의뢰한 의뢰인도 같이 처벌받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의뢰행위를 규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이제 껄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판례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기본은 뭐라고 적어요. 그죠? 용어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정답을 찾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상물 21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8번, 9번, 10번 이거는 우리 자주 보던 판례들이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이죠. 그래서 쉽게 구분하실 거라 봐요. 자, 중개대상물 갑니다. 중개대상물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OX 하면 돼. 예. 일단은 무조건 몇 개? 이 5가지 하나 더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더라? 이걸 협의의 부동산 그랬죠? 협의의 부동산이고 이걸 뭐라 그러죠? 준부동산 그래요? 근데 준부동산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딱 몇 개? 3개만 돼요. 그래서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중개상물은 됐죠? 개별적인 항목들은 없는데 우리 교재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자 이건 재밌어요. 여러분은 지문을 제가 읽으면 O인지 X인지만 대답하면 돼요. 그걸 1초 동안 고민했다. 이건 틀린 거야. 자 갑니다. 1번에 미등기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게 뭐죠? 분양권입니다. 임목 가식의 수목 그러니까 임시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자체가 돼야 대상이 안 돼. 돼 안 돼? 또 그러니까 가식된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수목의 집단은 안 되는 대표적 경우예요. 왜 안 될까? 니 같으면 사겠냐고요? 어? 저기 저 나무지 저기 이게 사람은 사겠어요? 느낀 줄 알고 어디 건 줄 알고 어디까지가 누구 건 줄 알고 사냐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은 돼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지문에 잘 나와요. 그런데 수목의 집단이 될 수도 있죠. 언제? 임목법의 적용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임목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상 명인방법에 의해서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도 되죠.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수목의 집단 수목 다 돼요. 명인방법은. 임목은 수목의 집단만 돼요. 이게 차이점이잖아. 그죠? 그리고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고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수목은 소유권만의 객체고 아셨죠? 이게 차이점. 자, 그래서 답은 가식의 수목이죠. 임시로 심어놨다는 이게 가보면 가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로 심어놨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거는 이게 도로 예정지라는 거죠. 지금 누구 땅이야? 사유지라는 말 안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유죠. 그럼 반대로 국유라든지 공유는 될까 안 될까? 안 해나는 거고. 그러면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적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공법상의 제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같은 거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가등기된 토지, 압류된 토지 다 되잖아요. 제한이 주어질 뿐이다. 근데 사적 거래가 금지되는 건 돼 안 돼? 그건 금지는 거 안 되는 거고, 그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돼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목적이 뭡니까? 네, 분양권 전매금지입니다. 전매금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건 아예 전매 중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네? 아니 하게 되면 어디 들어가냐고 이게. 투기과열 개업 공유회사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개업 공유회사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다는데 왜 그게 금지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 이러면 어떻게 그게 금지 아니요? 돼 안 돼? 아니 그럼 분양권이 건물이에요? 권리정서예요? 넘어가겠네 진짜. 아니 분양권은 소득세법상에서야 소득세법상에서야 권리정서죠. 권리정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고 팔아도 우리가 취득세 안 내잖아.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판례상에서는 물어봐. 갑자기 왜 권리정서가 나와? 우리 지금 세법하는 지금. 세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권리정서가 나와요 여기. 분양권은 판례상 물어봐. 건물로 보잖아요. 장차 건축될 아파트 건물, 건축물. 그러면 이건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는 금지계사 아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아니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원래 건물을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게 우리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디 간다고? 그 중에 뭐?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처벌받겠지. 어떤 처벌 받냐고 그래서. 그렇지. 상치와 3대3.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아니 그 금지행위 개업 개공이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런데 개업 공인기사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금지행위예요. 투기주장행위예요. 투기주장행위는 제재가 뭐더라? 상치와 맨 때문에 3대3 아셨죠? 그래 대답해 자꾸 한 개만 자꾸 어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이러면 안 되고 상치와 3대3 그러면 개업 공유회사가 분양권 전매 중개를 있잖아요. 전매를 업을 하면 돼 안 돼? 개업 공유회사가 분양권 전매를 업을 한 경우 돼 안 돼? 그러면 개업 공유회사가 분양권 전매 중개를 업을 하는 건 돼 안 돼? 지금 중개 여부를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개업 잘 들어봐요. 꼭 똑같은 비슷한 말을 여러 개 바꿀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를 중개할 수 있다. 그죠? 하는 일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죠. 또 뭔가 애매해지나? 중개업이 우리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묻는 거에 대답해. 묻는 거에다가 자꾸 두 개 했어. 개업 공유사가 분양권 전매를 업으로 한 경우
안 되죠. 그건 어디 들어가지? 금지 가운데? 예. 상치와 일대리죠. 뭐? 매매를 어불한 경우니까. 그 다음에 개업 공유회사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경우는요. 상치와 몇 때문에? 3대3 2잖아요. 봐요. 똑같은 한 개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개를 물을 수 있어. 근데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전매를 중개하는 것이고 전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대신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면 안 돼. 그리고 분양권을 직접 사고 팔면 안 돼. 맞죠? 왜? 사고 파는 걸 그죠? 일회성은 되죠. 매매는. 그런데 개업 공유회사가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요. 이건 뭐야?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잖아. 표현을. 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지금 6개인가 7개가 나오잖아. 지문이.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 이게 어렵지 않은데 뭐 비슷해 보이니까 자꾸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딱 할 수 있는 게 분양권 나오잖아요. 분양권 전매를 중개할 수 있어요. 분양권 전매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 개업 공유회사가 아셨죠?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이러면 금지 아니야? 아니에요. 일회성이잖아. 한 번이라고 또 반복했단 말이 없잖아요. 계속 반복하면 그 매매업이지. 그죠? 또 일회성이라도 누구한테? 내 의뢰인한테 사고 팔면 안 돼. 직이니까. 이해하겠습니까? 한목에 일을 막 못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든지. 아셨죠? 매매 중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끝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여튼 분양권 해가지고 자 다시 갑니다. 2번 OX 대답하세요. 20톤 미만의 선박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암석 토사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X. 여기서 포인트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봐봐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 분양 선정된 게 아니고 분양자로 선정된 지위죠. 선정된 지위. 분양자로 선정된 지위가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달라요 표현이.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소유권. 공장재단은 대상이 되죠. 근데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소유권 자체는 돼 안 돼?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그랬죠. 애매하면 권자 붙는 것 중에 중개대상물인 경우는 분양권밖에 없어요. 대토권 돼 안 돼? 안 돼요. 자, 갑니다. 다시 3번. 어제 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어제 부동산 여기 있죠. 준부동산 중에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일부란 말이 붙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오죠. 그럼 수목은 될까 안 될까? 둘 다 돼요. 수목의 집단 수목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 세 번째, 광업재단에 속하는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단은 분리처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법상 제한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맞죠? 공법상 제한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 내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맞죠? 그러니까 제한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권리금 X 하천 X 환매 등기가 설정된 토지 O 건물의 일실의 저당권. 지금 이게 저당권이라는 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 일실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당권이라든가 소유권은 일필지 일부 안 되죠. 건물도 일실만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도 원칙상은 한 동단이죠.
다만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은 그죠? 대상이 될 수 있죠. 한동 건물의 일부도. 다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구분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퀄 대토권.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안 되죠. 우리가 계약이라 할 때 여기 있잖아요. 계약이라 할 때는 뭡니까? 세계 그리고 권리의 설정 계약입니다. 권리 이전 설정 계약 아셨죠? 득실 변경에 관한. 그 다음에 2번 세차장 구조물 동산 질권 법정 기상 저당권 성립. 안 돼요. 성립. 그렇지. 등기된 판매권. 되죠. 넘어갑니다. 다시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법령입니다. 2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줄 것이에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기억하십니까? 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무허가 건물 되죠. 포락지 안 된다. 저작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 무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의 무형물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옳은 것은 일필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2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공시도 가능하기에 아까 그랬죠.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기체지만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무슨 권리? 소유권만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 줄 거세요.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이게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같은 말이에요. 완공 상태에 이르러 현실적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건물에 해당된다. 맞죠? 네 번째, 광업재단은 소유권만 공시되므로 아니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압류된 토지는 제한이 주어진 거죠.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OX 어업권 안 보고 대답해야 돼요. 귀로 들어도 돼. 어업권 X 공장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X 임목 영업상 노하우 가등기 담보권 되죠.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즉 경락받은 토지 이 말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같은 말이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될까요? 공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공시가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넘어가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원칙상. 자, 그 다음에 맞습니까? 임차권은 대상이 되죠. 환매권은 안 돼요. 등기된 환매권만 돼. 아셨죠? 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대사기로 했다라는 자체가 이해하겠죠? 제3자에게로 권리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되면 전대차도 되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미채굴 강물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항공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아니에요. 임차권이라도 뭐에 대한 대상물 5가지 있죠. 대상물에 대한 임차권이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아닌 게 기역, 디귿, 미음, 지읒, 치읒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가요. 9번 봅니다. 다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한이다. 이거 딱 체크하시고 이 질문 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요거 딱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 판례상에서 건물이 되려면
지붕, 기둥, 주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한정된다. 년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사업상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입주권입니다. 부묘기지권이 설정된 임야는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여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해당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거래입니다.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들은 안 되죠. 그리고 유상무상 사용대차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범위에 들어있잖아요. 대상 계약에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해제는 제1호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득실 변경 그랬죠. 예. 계약이 아니고 해제.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다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임목은 개념이 중요하죠. 임목이란 그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뒤에 하고